이게 다항식 연산이다 보니까 별거 아니다 싶게끔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막상 중간고사를 보는 입장이면, 즉 이 단원에서 출제된 문제인지 모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걸 전개해서 인수분해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, 학생들이.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안 되거든요, 인수분해가. 안 돼요. 안 돼서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이것들을 좀 파악하고 얘를 계산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냥 단순히 전개를 해보잖아, 얘를. 그럼 AB의 제곱, AC의 제곱, BC의 제곱, 뭐 A제곱 B, CA 제곱, B제곱 C 이게 나오거든요. 맞아요? 이 6개의 항을 보고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보면 여기 주어진 저 2개의 식을 곱했을 때 사실 항 몇 개가 나와야 정상이냐? 9개가 나와야 정상인데 그 9개 중에 6개가 얘들이다 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야 이 문제를 푸는 것 같거든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이거 중간고사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여전히 한 번의 솔루션을 찾아내게끔 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알겠죠? 실제 전개해 보시면 A제곱 B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그죠? 근데 A, B, C 같은 건 여기 없잖아요. 제거해 줘야겠죠? 이건 CA 제곱인데 여기 나오잖아요. 이렇게 계속 해보시면 A, B, C 3개가 필요 없게 돼요. 나머지 다 똑같고요. 그래서 저는 이 6개 해항을 보면 사실은 이 2개의 곱의 일부이다 생각이 나야 될 것 같거든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이 2개의 곱의 일부이다.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바꿔버리면 되죠. 저것만 보면 어디만 보면요? 위에를 보면 아, 그렇게. 근데 이게 좀 간단하잖아요, 풀이가. 그것도 복잡하진 않아요? 그리고 이제 주어진 조건 같은 경우에도 얘랑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을 합을 줄 수도 있겠죠. A, B, B, C, C를 직접 주지 않고. 중간에 한번 계산을 더 하게끔. 그죠? 그러니까 저는 이 항을 봤으면, 이 항들 6개를 봤으면 그냥 이 2개의 곱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. 저 2개의 곱인데 위에 조건식이 없더라도 저거 2개 곱하면 9개의 항 중에 6개가 이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. 알겠죠? 그러면 위에 약간 다른 식으로 조건이 주어져 있더라도 A, B, C 합과 그 다음에 2개씩의 곱의 합을 구하려고 시도할 게 아니겠습니까?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근데 사실 위에를 아예 안 보고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. 알겠죠? 그러니까 40번도 똑같아요. 전개해보시면 아까하고 똑같은 거 나오지 않아요? 아까하고 똑같은 거 나와요. 근데 이걸 쓰시면 3ABC를 빼야 되는데 또 3ABC를 구하려면 못 구하진 않겠네요. 구할 수는 있겠죠. 구할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는 이걸 곱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거든요. 그죠? 그러면 AB의 제곱, AC의 제곱 이런 거 다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면 A 세제곱, B 세제곱, C 세제곱 문제인 거죠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빼면 되거든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이렉트로 접근이 가능해야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문제를 보면서.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원을 계속 연속해서 풀 때는 생각보다 실력이 단기적으로 좀 좋아지거든요. 근데 여러 개의 단원을 묶어서 풀면 갑자기 실력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요. 여러분이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학생들 제가 계속 지도해보면 그렇습니다. 아니 단원 평가할 때랑 보면 그렇게 잘 풀던 아이들이 여러 단원을 걸쳐서 문제를 풀면 또 못 풀어요.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실력이 느는 효과가 있어요. 책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. 알겠죠? 순차적으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오기 때문에 그냥 그때 잠깐 반짝 실력이 좋아진 상태인 거예요. 그래서 늘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이 문제를 시험 중에 바로 위에서 완전 다른 문제를 풀었는데 시험지에 갑자기 이게 갑툭튀 딱 한 거예요. 그랬을 때도 이 문제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바로 접근하려면 내가 뭘 좀 주의 깊게 봐둬야 될까?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죠. 와, 숙제 졸라 많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. 알겠죠? 아시겠죠?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47번 는 어떻게 푸셨나요? 네? 조집제 2번 쓰면 된다. 맞아요. 이걸 저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
그 연속조립제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. 그죠? 예. 그 문제의 일부라고 봤어요. 그 문제의 일부.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만든 문제다라고 본 거죠. 그래서 왜 연속조립제 문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? 아니죠. x 플러스 1이니까 아이고 더워라 왜 이렇게 덥냐. 그래서 보통은 A, B, C, D 합을 구하시오 뭐 이딴 거 물어보잖아요. 혹은 A, B, C, D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여기까지 전부 다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머지가 이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. 근데 조립제를 해보면 E, D, C, B, A 순으로 나오게 되거든요. 그죠? 예, 그래서 아까 석금 얘기한 것처럼 조립제를 두 번 해보시면 답이 얻어지죠. 그래서 1, 0, 3차, 4차, 3차, 2차 이렇게 했니? Y1, Y1, 1, 1, Y1, 0, 0, 0 맞냐? 0, 1 이렇게 해요? 맞아요? 네. Y1, Y2, 2, 3, Y3, Y3, 3, 3 이렇게죠?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3이라는 거 알겠죠? 맞나요? 네. 그래서 3x 플러스 4가 나머지가 된다는 건데 x 플러스 3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나는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도 변형이 가능할 것 같고 그죠? 네. 그래서 어쨌거나 연속조립제법의 일부를 묻고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 문제를 또 고른 이유가 뭐가 하나 있냐면 나중에 이제 2, 3학년 이상의 과정에서 당식이나 당함수를 다룰 때 보통은 x에 관한 내림차순만 정리해야 한다는 어떤 굉장히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도 상관없어요. 꼭 x에 관해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 연속조립법 뭐 알려주는 거냐면 너네 당식 맨날 이렇게 쓰잖아. 이렇게 안 써도 돼. 이렇게 써도 돼. 여기가 x 플러스 1이 아니고 x 마이너스 1이 되고 x 플러스 5여도 돼. x 플러스 12여도 돼. 니네 마음대로 그때 필요한 거 넣어서 할 수 있다는 거야.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. 예.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준 학생은 나중에 당함수 미적분 할 때 사용해 보십시오.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거예요. 알겠죠? 다음은 49번입니다. 49번은 어떻게 풀었나요? 그냥 검산식에 x제곱을 나눠가지고 했나요? 그러니까 fx의 검산식을 써보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잖아요. 제수가 그죠? 몫을 모르니까 qx 나머지가 x 더하기 1 이렇게 나왔죠? 네.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건 x의 세제곱 fx니까 이걸 써보면 어차피 제수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좋겠죠. 그죠?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이 어차피 이 부분이 나눠 떨어지잖아요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답이 나오죠. 실제 나눠보니까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던가요? x 플러스 1. 그럼 이게 다시 나오잖아요. 그럼 답이 여기 적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x 플러스 1이 나왔는데 원래 거하고 나머지가 똑같은 거잖아요. 그래서 뭔 얘기일까? 이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. 알겠죠? 네. 근데 굳이 이렇게 똑같이 줬는데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.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 식의 모양 때문에 이러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x의 세제곱 fx라는 놈을 사실 저걸 두 개 뺀다고 생각해도 돼요.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fx
플러스 fx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. 그죠? 근데 얘를 인수분해 하면 뭐가 나오냐면 저기서 말한 재수인 얘가 나오죠. 그죠? 이랬을 때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나누어 떨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얘를 나눈 나머지와 같은 건데 얘를 나눈 나머지 여기 써있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근데 사실 이렇게 풀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. 왜냐면 이것도 쉽기 때문에. 그죠? 예. 만약에 이런 변형을 시도하게 하려면 뭔가 다른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. 알겠죠? 근데 왜 하필이면 원래 처음 나머지하고 똑같은 나머지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, 학생들 아무튼 이 두 번째 풀이를 원했다라고 하면 약간 다른 문제를 약간 더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예. 저렇게 풀게끔 유도하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, 대부분은 그냥 얘를 나누는 게 훨씬 속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답도 빨리 나오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을 것 같거든요. 그죠? 됐고요. 자, 이제 여러분의 질문한 문제 세 문제 드리겠습니다. 아, 분위기 좋네요. 다들 잘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, 그죠? 자, 영의한 실수 x, y, z가 다음 조건에 만족합니다. 다음 조건에 만족합니다. 이런 것들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. 왜 하필이면 똑같이 3인가 라는 거죠. 그 말은 좌변을 통분해서 x, y, z 분의 x, y 플러스 y, z 플러스 zx를 만들었을 때 이걸 3분의 1 말고 x 더하기 y 더하기 z분의 2라고 쓸 수 있단 말이거든요. 맞아요? 예. 이거와 관련된 보기가 지금 여기 있는 거 같죠? 기억에. 아니니? 맞죠? 이거하고 똑같은 보기인 거죠? 그죠? 예. 그 다음에 니은. 니은은 뭔가요? 기억을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된다고? 저는 이제 기억을 그래요. 인수분해 단어는 아니었잖아, 임마. 인수분해 단어는 아니었잖아. 이거 이용해서 x 더하기 y를 3-z, y 더하기 z를 3-x, z 더하기 x를 3-y 이렇게 보셔도 되죠? 그럼 얘를 전개하면 이제 물어본 건 이거였을 거예요. 똑같은 말이긴 한데 실제로는. 그죠? 이거 아니었을까요? 그죠? 근데 여기가 없어지죠.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이라서. 맞나요? 뒤에는 0되죠? 여기는 이제 여기서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? 3으로 봐야 되는 거죠. 3 곱하기 xy, yz, zx의 합, 이게 xy, z하고 같다는 식이니까. 맞아요? 네, 그래서 니은이 참인 걸 알 수 있죠. 그리고 지금 이 식이 결과적으로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이라는 얘기잖아요. 근데 이게 0이라는 게 뭐냐면 저거 다는 0이라는 뜻이죠. 네. 그러니까 니은을 판정하고 나면, 니은을 이렇게 판정하고 나면 이것도 당연히 참이 되는 거고요. 아시겠죠? 네. 진짜 할 거 없네요. 연산이라는 게 단어 제목부터가 다양식의 연산이니까 뭐 생각할 거 진짜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. 네. 생각을 한다면 연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연산이니까 생각할 게 없잖아요. 근데 연산이 다 되는 학생들이라서 특별히 제가 짚어줄 게 많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. 57번이 아주 재밌는 문제인데 57번 맞춘 학생 손 들어봐. 풀이 좀 볼 수 있을까요? 글씨를 좀 예쁘게 써주면 안 될까요? 어? 인물은 좋은데 왜 글씨 이렇게 쓸까? 다들 진짜 여러분들 보면 있잖아요. 저보다 계산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계산 여러분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혹시 이 문제 보면서 원의 방정식이 떠오르는 학생 없어요? 왜요?
딱 봐도 이거 단위원 위에 한 점인데 단위원 위에 한 점이고 이거 뭐예요? 원점과 각점 사이의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다. 서로 수직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? 그런 게 떠오르진 않나요?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그렇게 풀자는 건 아니에요. 원해방정식 저 뒤에 내용이니까 네, 그렇게 풀라고 내 문제는 아니겠죠. 그렇게 풀진 않을 건데 그것도 좀 이따 볼게요. 네, 혹시 그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. 일단은 저는 이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거요? 이게 무슨 뜻이죠? 무슨 뜻이야? AC는 마이너스 BD라는 뜻이죠. 그죠? 이게 무슨 뜻인데요? 이런 비례식입니까? 이런 비례식이잖아요. 맞아요? 근데 뭐 이렇게 분수 형태로 쓸 수도 있겠어요. A분의 B는 마이너스 D분의 C다. 그죠? 근데 이게 지금 제곱해서 합이 1로 똑같아야 되거든요. 이건 뭘 뜻하죠? 제곱해서 합이 1로 똑같아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상수 제곱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고작 마이너스 1 곱해서 만들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A의 절대값이라는 놈은 D의 절대값하고 같고 B의 절대값이라는 놈은 C의 절대값하고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. 그러지 않나요?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. T가 마이너스 A이면서 B가 C이거나 또는 D가 A이면서 B가 마이너스 C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. 이거는 절대값이 이렇게 같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맞죠? 저 오른쪽에 쓴 상황은 밑에 판정하려고 쓴 거예요. 알겠죠? 근데 밑에 대입해 보시면 이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고 둘 다 참이에요. 맞죠? 그래서 기억니은 되게 다 참이죠.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비례식으로 접근을 한 학생 없고 일단 막 계산을 통해서 그 완전제곱하고 연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명료하죠? 네, 계산할 것도 많이 없고 이제 이렇고요. 원방으로 보이기는 좀 더 뭐 쉬울 것 같진 않아요. 이 상황을 원으로 표시해보면 이렇습니다. 부호가 누가 양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를 A, B라고 잡아요. 그럼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위치 여기가 C, D이거나 물론 수직은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여기가 C, D이거나 이런 얘기 보입니다. 지금 이 그림이 문제의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나요? 동시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1이며 AC 더하기 BD는 0이다를 바꿔보시면 이게 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원점과 A, B 사이의 기울기 이거는 원점과 C, D 사이의 기울기에 역수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럼 둘이 같다는 건 수직이라는 얘기죠. 요선분하고 요선분이 그럼 수직이 이렇게 수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수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? 아닙니까? 맞는 거 같죠? 근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 뭐 이런 식으로 직각상표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얘하고 합동일 거 아니겠어요? 여기서는 얘하고 합동이겠죠? 그래서 이 결론을 얻네요. 아까 제가 얻은 결론 D는 마이너스 A하고 같고 B는 C하고 같거나 또는 D는 A하고 같고 B는 마이너스 C하고 같다. 그죠? 뭐 대입만 하시면 되겠네요. 재미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. 그죠? 선생님 시험 볼 때 원방 써도 됩니까? 라고 하시면 마음대로 하십시오. 근데 저는 원방 안 쓰는 풀이도 보여드렸으니까
58번 딱히 하는데 목표 문제 아닌 것 같은데요. x의 12제곱 fx의 12제곱을 f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죠? 제가 알려줄 테니까 그냥 써라 이런 얘기고 fx의 12제곱 이런 놈을 써보면 x의 24제곱 더하기 x의 12제곱 더하기 1인데 저 위에 공식 쓰려면 당연히 이렇게 비환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까? 맞아요? 네. 뭐야 이거? 누가 정했어? 맞죠? 근데 fx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지금 제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. 근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누굴 인수분해 나오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나오죠. 그러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모양이 나와도 관계없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변형을 하시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요. 그죠? 그러면 따로따로 생각해 볼게요. 24제곱 마이너스 1 이놈을 x의 세제곱의 8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나요? 그죠? 그럼 위에 나온 공식대로 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x의 세제곱을 한 문자로 보는 거예요. 알았죠? 그럼 x의 21제곱이죠? 세제곱의 7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x의 18제곱이죠? 그냥 세제곱씩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. 한 문자로 봤으니까. 그러면 x의 세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. 마찬가지 x의 12제곱 마이너스 1 역시 x의 세제곱의 4제곱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고요. 얘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하고 x 얼마죠? 9제곱. 얘는 그냥 다 쓸까요? 몇 개 안 되니까. 이렇게 되지 않나? 그럼 이미 얘들이 이걸 인수로 갖고 있고 이걸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건 누구 인수로 갖고 있어?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를 인수로 갖고 있죠.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나눠 떨어지는 거죠. 그럼 나머지가 3 된다.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. 그 다음입니까?